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들입니다. 다트 팁 오브 더 데이 다트 기초문법 19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플리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컴플리터가 그 다트 패드에서 돌아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운받으셔서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플러터 환경 설정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요. 설정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다운로드, 이제 운영체제 맞는 거를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걸 다운받으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일단은 뉴로 만든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뉴 플러터 프로젝트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플러터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팅에서 여기 보시면은 아마 플러그인 있습니다. 플러그인을 플러터를 다운받아 주면 돼요. 플러터랑 뭐 다트 이런 거 요거 체크해 주시면 아마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러터를 SDK도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거든요. 플러터를 다운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플러터 인스톨 닥을 한번 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스톨 쪽에서 그쵸, 타겟 안드로이드 인스톨 매뉴얼리 이런 거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플러터를 그 파일을 다운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그 파일 경로가 있어요. SDK 경로가. 그 경로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세팅이 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세팅이 다 되시면 파일에 뉴 플러터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이때 이제 플러터를 선택하시고 그 SDK 위치만 지정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넥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터 프로젝트 이름을 쓰면 돼요. 지금은 저희 컴플리터를 다루니까 컴플리터 튜토리얼이라고 할게요. 뭐 요거는 이제 앱이 만약에 출시가 되면은 그때 나오는 고유한 그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컴하고 여기는 회사 이름이나 아니면 개인 이름을 쓰게 됩니다. 영문으로. 저는 이렇게 뭐 바코딩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합니다. 네, 뉴 윈도우를 할게요. 하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라이브러리에 main.dat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진행을 할게요. 네, 컴플리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우선은 여기 my 부분 밑에 있는 건 다 사실 무시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좀 밑으로 내리고요. 그 메인 함수가 타거든요. 저희가 이게 돌리게 되면. 그래서 저도 run 앱 부분도 그냥 주석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한번 설명 먼저 보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컴플리터는 뭐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그 이벤트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녀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쓴 거를 좀 제가 그대로 좀 적어 볼게요. 그리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 어싱크 어웨이트 하려면 어싱크 해주면 되겠죠, 그쵸? 예. 그래서 제가 여기는 뭐 잡이라고 했는데 컴플리터라고 할까요? 컴플리터, 컴플리터. 자, 여기서 나오는 컴플리터 생성하는데 얘가 지금 제네릭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제네릭 아직 안 배웠네요, 그쵸? 하지만 저희는 다이나믹이 뭔지는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자료용이든지 들어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거는 이제 컴플리터는 그 이벤트를 전달할 수도 있고 전달하면서 데이터까지 같이 전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 콜백 기반의 함수가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지금 대표적인 게 퓨처잖아요. 퓨처 딜레이드 듀레이션 쓰고 세컨즈 한 2초가 걸렸다 하고 뒤에는 이제 로직이죠. 로직이 들어온다. 그리고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더 이제 자동 완성도 잘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개발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 이제 프린트로
하면 되겠죠. 데이터가 들어왔다. 2초 뒤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컴플리터를 통해서 이 이벤트를 알고 싶은 거예요. 2초 뒤에 얘가 발동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컴플리트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성공이면은 성공에 대한 그거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쵸? 지금 보시면 이게 옵셔널이죠. 퓨처 오어가, 그쵸?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를 데이터를 보내주면 됩니다. 완료라고 보내면은 완료가 가겠죠? 그러면 이걸 우리는 감지를 하면 돼요. 우리가 어싱크 어웨이트로 받겠다. 그러면 이렇게 어웨이트로 받으시는 거고요. 지금 어웨이트로 퓨처를 해서 받는 거는 어싱크 어웨이트 방식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어싱크 어웨이트 방식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콜백 방식이랑 어싱크 어웨이트 방식이랑 왔다 갔다 잘 할 수 있으면 되고, 그리고 소스 코드를 보실 때도 바로 분석이 되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읽을 줄만 알면 돼요. 우선은. 예. 뭐 장단점이 있고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무조건 어싱크 어웨이트가 좋다 해가지고 그것만 집착하시면 안 되고, 어떤 거든지 보실 수 있고 수정하실 수 있고 유지보수 될 수 있는 거가 개발자입니다. 그게 진정한 개발자인 거예요. 나는 어싱크 어웨이트가 좋아 해서 이것만 쓸 거야. 그거는 고집입니다. 그 고집이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다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말이 길었네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 이제 컴플리터의 퓨처 이벤트가 들어오는 거를 받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일단은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실행을 하게 되면 run main dot 해볼게요. 그쵸. 좀 더 알려면은 위쪽에다가 이제 먼저 뭐라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hello world 써볼까요? 프린트해서 자동 완성 해주네요. 코드 자동 완성이 되게 좋기 때문에 또 시작으로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리절트라고 해줄게요. 종료했다가 다시 돌려볼게요. 자, 시작이 떴죠. 그런 다음에 2초 뒤 작업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싱크 어웨이트로 받으시려면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컴플리터 퓨처로. 아니면은 물론 이제 이것도 퓨처기 때문에 우리가 퓨처는 제가 이걸 언급을 안 드렸는데, 퓨처는요 이런 식으로 den으로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den을 통해서 성공이냐 그럼 onvalue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실패면은 onerror 부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den을 통해서 그쵸 onvalue가 처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매개 변수 이 함수를 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이름도 없고 이름이 없는 위치 기반 매개 변수죠. 그러니까 바로 onvalue로 바로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onerror 같은 경우는 지금 이름 기반 매개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onerror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럼 얘가 지금 보니까 매개 변수로서 t, 제네릭 t 밸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네릭 t 밸류니까 여기서는 문자열을 썼으니까 문자열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밸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는 이렇게 함수로 받아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받아 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밸류로만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밸류를 우리가 찍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사실 밑에 거랑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는데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럼 이제 밸류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에러가 있어도 들어오게 되거든요. 에러가 지금 들어와요. 보면은 매개 변수로 에러가 들어올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print on error 찍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에러는 뭐냐? 우리가 컴플리터에서 컴플리트 에러일 때 제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에러를 그냥 오브젝트잖아요. 제가 오브젝트도 설명 안 했네요. 오브젝트가 뭐냐면 이 다트 언어에서 사용되는 건 전부 다 오브젝트로 돼 있어요. 오브젝트라는 형태로. 그래서 아무거나 넣어도 됩니다. 이것도. 그러면은 에러니까 뭐 내가 문자열 넣고 싶다. 문자열 넣으셔도 돼요. 왜냐? 문자열도 오브젝트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에러 부분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요건 일단 주석을 하고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벤트를 받을 때 두 가지 타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싱크 어웨이트로 받거나 이렇게 then을 사용해서 받으시거나. 물론 이제 두 가지의 좀 장단점이 있긴 하겠죠. 그것도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따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이 떴고요. 2초 뒤 작업. 그리고 어때요? 에러로서 끝나버린 거예요. 이 부분이 흐름이 끝났습니다. 그쵸? 에러로, 아, 데이터가 들어온 건 아니고 에러로 끝나버렸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거 이제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 결국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느냐, 요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컴플리터를 통해서 한번 보내면 걔는 이제 끝나요. 그래서 끝나기 때문에 더 이벤트를 받거나 그러지 못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응용을 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함수가 콜백 기반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럼 그 콜백 기반 함수를 우리가 퓨처 방식으로 변경도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컴플리터를 활용하면.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some delay 콜백 펑션이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가 없고 위치 기반 매개 변수를 할게요. 매개 변수가 있고 반환이 없는 보이드인 위치 기반 매개 변수를 가진 좀 복잡하죠? 위치 기반 매개 변수를 가진 함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예. 그래서 제가 위에서 쓴 거 그대로 좀 가져올게요. 퓨처 부분 딜레이를 한 요것도 받겠습니다. 매개 변수 딜레이, 아이고 이렇게죠. int 딜레이, 그쵸, 딜레이 이렇게. 그리고 기본값을 저는, 그쵸, 그리고 딜레이는 기본값을 제가 넣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기본값 넣는 애들은 뒤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기억나시죠? 함수할 때 진행했죠. 예, 이렇게. 그러면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원래 이렇게 해서 2초 뒤에 됐다, 뭐 몇 초 뒤에 됐다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제가 완료 몇 초 지남 이렇게 할게요. 경과됨. 예. 그리고 원래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콜백으로 이벤트를 보내줬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 데이터가 들어갔다고 볼게요. 그쵸, 퓨처 방식으로 변경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전체를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물론 그 지난 시간에는 이 퓨처 딜레이 자체를 우리가 어웨이트로 받았기 때문에 어웨이트로 됐던 거고요. 그게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뭐 외부 SDK나 그 뭐 협력사의 그런 거를 받았는데 이게 만약에 퓨처 기반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개발 환경이 뭔가 퓨처로 전부 다 돼 있다. 그럼 퓨처로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some delay async 펑션이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컴플리터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컴플리터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쵸, 자체적으로 컴플리터를 가지고 있어서 써보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리턴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쵸, 컴플리터를 리턴하는 거예요. 근데 얘 자체가 지금 퓨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콜백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쵸, 퓨처 제네릭 타입이 나가는데 그걸 우리는 문자열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보이드 대신에. 예.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어싱크 어웨이트 함수기 때문에 이쪽에다 어싱크를 붙여주고요. 예,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내주는 데이터가 요 데이터를 보내줄 건 거죠. 그러면은 컴플리터에다가 이거를 담는 거예요. 컴플리트가 됐다 하면서 내가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를 담아주고, 오늘 것도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await만 걸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some delay async 펑션이 컴플리터를 활용해서 퓨처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요것도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적용해 보면 some delay 펑션에서 우리가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결과를 받아보면요,
result 1. 자, print result 1이 되겠죠. 됐건 일단은 주소 없애고요.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이 좀 더 깔끔해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를 저는 이렇게 한 방에 어싱크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컴플리터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게.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컴플리터를 통해서 내가 뭔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렇게 이벤트를 줄 수가 있다. 요거 조금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보면 얘도 그러면 2초 뒤에 리절트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쵸? 다시 좀 정리하자면 기존에 이제 퓨처 딜레이 어웨이트 같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애초에 얘가 그냥 콜백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컴플리터를 활용할 수가 있다. 예, 된 것 같아요. 아마 됐을 겁니다. 예, 그쵸?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컴플리터를 활용해서 또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냐면, 근데 요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컴플리터가 한 번 컴플리트 되면 얘는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콜백 펑션을 여러 개를 내가 동시에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동시에. 지금 이거는 하나의 콜백 펑션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개의 콜백 펑션을 한 번에 내가 받고 싶을 때, 그럴 때도 사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보는 거죠. 멀티플 그쵸 콜백 펑션 이런 애가 있다고 볼게요. 그래서 얘는 이제 요거도 이제 콜백으로 마지막 이벤트를 준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를 제가 3개 정도 한번 호출해 볼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과 값이 이제 리스트가 나간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리스트 스트링.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쵸? sum delay callback 펑션을 여러 개로 호출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콜백이 나올 것이고, 그쵸? 결과 이렇게 하나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만약 이런 경우에 내가 이렇게 여러 개를 호출했을 때 이 여러 개에 대한 결과를 한 번에 다 받아가지고 내가 처리하고 싶을 때인 거예요. 근데 딜레이가 들어갔을 때도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딜레이 부분은 제가 미치게만 말고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름으로 좀 바꿀게요. 그럼 이제 중괄호만 들어가면 되겠죠. 예, 이름 기반의 매개 변수를 바꾸면 그럼 이제 제가 딜레이를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얘는 한 3초 걸리고 얘는 한 2초 걸리고 1초 얘는 한 2초 걸린다고 볼게요. 그럼 저희가 그 저번 시간에 했었던 어싱크 퓨처 웨이트를 거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쵸? 그러니까 퓨처 웨이트랑 지금 컴플리터랑 좀 약간 짬뽕이 돼서 같이 조합을 이뤄서 만들 수 있는 로직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다 동시에 진행이 되어서 완료가 다 되었을 때, 모든 게 다 완료가 되었을 때 우리가 데이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뭐 데이터를 하나 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요. 그러려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컴플리터가 3개가 있어야겠죠. 하나, 둘, 3개니까. 그쵸? 그럼 컴플리터를 하나, 둘, 3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first completer 예, 한 줄 복사할게요. 커맨드 D second, third. 자, 이렇게 만들어서 얘가 종료가 됐을 때 우리는 컴플리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물론 중간에 나는 실패가 됐다. 그러면은 컴플리트 에러 하셔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은 second 그쵸? 컴플리트 third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 지금은 우리가 비동기적으로 3개가 동시에 되는데 하나 끝났을 때 기다리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뭡니까? 총 토탈 소요되는 시간이 3초가 걸려야 되죠. 그쵸? 맨 마지막에 3초니까요. 그런 다음에 결국 우리는 이 콜백 펑션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쵸. 지금 알려주고 있죠. 코드, 되게 잘 작동이 되네요. 웨이트를 걸어서, 퓨처에 웨이트를 걸어서 각각이 어차피 지금 퓨처가 들어와요. 이렇게 하나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었던 웨이트를 여기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런 다음에 지금 den을 통해서 해당 데이터가 지금 들어오게끔 처리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가 다이나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너릭 결과가 없어서 제가 여기는 다 스트링으로 넣어주면 좋겠죠. 스트링. 자, 그렇게 되면 이것도 결국에 나오는 것이 퓨처이기 때문에 퓨처에 대한 데이터가 den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때서야 이 함수에 있는 콜백 펑션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콜 펑션이 호출이 되게끔 타는 로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된 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멀티 콜백 펑션을 호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예시예요. 그 컴플리터를 활용할 수 있는 예시.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리졸트를 한 방에 받을 수가 있겠죠. 파이널 리졸트. 그렇죠. 돌려보진 않을게요. 이렇게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뭐, 일단은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 조건으로 우리가 컴플리터를 활용하셔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물론 내가 이 지금 콜백 펑션들이 여러 개 있지만 나는 이거를 그 뭡니까? 퓨처 방식으로 바꿀 거야 라고 하면은 그것도 물론 가능하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퓨처라고 하고 리스트 스트링이 나간다. 그렇게 하면서 이 함수 그대로 좀 가져와 볼게요. 멀티플 어싱크 펑션이라고 하면 그쵸, 어싱크 해주고 기존에 있는 거를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멀티 콜백 펑션을 호출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는 알맹이 그대로 좀 로직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 퓨처로 나갈 것이다. 그러면은 반환만 저희가 den을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얘가 바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자체가 어차피 뭡니까? 퓨처 리스트 스트링이 자료형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트는 생각보다 이렇게 어싱크 어웨이트랑 콜백 기반이 왔다 갔다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그리고 퓨처도 이거를 제가 안 보여드렸네요. 어싱크 어웨이트랑 우리가 이 퓨처 기반을 어싱크 어웨이트도 가능하지만 기존의 퓨처로 되어 있는 애를 우리가 이렇게도 받아볼 수가 있죠. den으로 onValue에서. 이거 차이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차이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 저번에도 이제 봤다시피 이렇게 우리가 den으로 하게 되는 거는 계속 콜백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뭔가 결과가 일어났을 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만약에 하게 되면 동시에 이 부분이 들어오겠죠. 근데 어싱크 어웨이트 같은 경우는 뭡니까? 하나 기다리고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동시에 하고 싶다면 물론 퓨처 웨이트를 거시면 되는 거고요. 두 개를 어웨이트 빼고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좀 주제가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비동기 부분이라서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한번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 작성을 해보시면서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 수업은 마치고요. 소스 코드를 좀 더 보면서 안내해드리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컴플리터가 어디서 사용이 될까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주석했었던 녀석 있죠. 예, 여기 my app 부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테리얼 앱을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검색 컴플리터 해보겠습니다. 없나요? 그러면은 메인에서 스캐폴드로 가볼게요. my 홈페이지 스테이트. 자, 커맨드 클릭 스캐폴드 가볼게요. 자, 여기서 컴플리터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바로 나오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일단 기본 빈 컴플리터를 생성했네요. 그런 다음에 결국 컴플리터는 나중에 비동기적으로 뭔가 이벤트를 보내고 싶을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딘가에서 이걸 호출하는 게 있을 거예요. 어때요? 지금 어딘가에서 컴플리트를 호출하고 있죠. 그러면은 보니까 remove current bottom sheet, 뭐 바텀 시트 관련인가 봐요. 그러면은 이 메소드가 이런 거 메소드라고 하는데요. 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 마지막에 컴플리트를 보내면서 이 뭔가 우리가 원했던 행동이 완료가 됐구나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좀 참고하셔서 짜셔도 좋아요. 얘는 지금 보니까 지금 이 녀석 만들 때 그냥 저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컴플리터를 좀 더 볼까요? 다른 데도 보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레퍼런스를 계속 참조하고 있네요. 레퍼런스라는 것은 그냥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객체에 대한 그 주소값. 여기도 쓰고 있네요. 그쵸? 스캐폴드 피처 컨트롤러라는 게 멤버 변수로서 그쵸? 언더스코어 컴플리터를 가지고 있는데 언더스코어는 왜 들어간지 이제 이해하시죠? 내부적으로만 쓴다 이 말입니다. 쓰는 그런 암묵적인 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도 뭔가 마무리가 됐을 때 쓰겠죠. 그리고 지금 getter 또 나왔네요. 그쵸? getter 지난 시간에 배웠죠. 컴플리터의 퓨처를 그대로 내가 클로즈드라는 거로 접근하면 가져올 수 있게끔 이렇게도 활용을 했네요. 예.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뭔가 스낵바에 대한 컴플리터를 담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 completed라는 것도 있는데 뭐냐면 컴플리트가 됐는지 여부를 현재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아까 소스 코드를 할 때 이 부분이 이제 저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렇게 컴플리트를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컴플리트를 한번 하게 되면 컴플리터의 is complete가 true로 돼 있을 거예요. 예,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료가 이미 됐냐 안 됐냐 그거에 대한 여부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컴플리트를 우리가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또 못 해요. 컴플리트는 한 번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볼까요? 예, 지금 메테리얼 배너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네요. 뭔가 그 컴플리터가 얘도 이제 그래서 항상 보니까 체크를 하네요. 얘가 완료가 됐느냐. 완료가 안 됐으면은 그때 컴플리트를 호출하겠다. 요거죠. 중복으로 우리가 컴플리트를 호출하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이런 부분도 챙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요거도 뭐 when complete 끝났을 때에 대한 부분인 것 같네요. 좋아요.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시간 했던 내용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다트에서 컴플리트를 활용해서 이미 끝났다라는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이 컴플리터를 호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받을 때는 어싱크 어베이트로 이렇게 퓨처로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den을 통해서 퓨처는 다 이런 식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den을 성공하면 den으로 가져오고 den 안에 뭐 실패했으면 on error로 이벤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컴플리터를 활용한 예시를 하나 더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콜백 기반의 여러 가지 함수들을 동시에 처리할 때 이럴 때도 우리가 컴플리터를 활용하셔서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 다트에서 컴플리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예제도 보니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